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경기북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면접 자기소개 내는 거는 올해 한 8월 정도나 돼야 작성할 건데,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실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가서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 준비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북과고의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부터 2025학년도 작년까지 경쟁률인데요. 지금 보면은 정원이 80명, 일반 전형이 80명이고 사회통합 전형이 20명이에요. 경쟁률을 보면 9.15, 19대 1, 사회통합도 3.25대 1. 그리고 2024학년도 보면 10.38대 1이고 사회통합도 3대 1이고요. 작년만 해도 이 9.45대 1에 사회통합 전형이 2.6대 1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보다 훨씬 많은 인구인데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과학고가 많게는 4개까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학교가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경기 북쪽에 끝에 있는 거고요. 과학고로 2005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과학 한국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젊은 근사를 깊이 묻고 가까이 생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깊이 묻고 가까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가 서류하고 개별 면접이에요. 경기북과고는 서류에 대해서 면접을 거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면접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학, 과학 분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학업의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탐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핵심 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평가가 되고 3학년 2학기는 제외가 됩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에 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집 면접인데, 앞에 1단계에서 걸러낸 2배수에 되는 친구들이 소집 면접으로 최종 선발이 되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탐구력과 창의적 문제결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제 소집 면접 대상자들은 학교에 가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앞에는 면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구체성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 추상적인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는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걸 써줘야 됩니다. 경험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질문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항목의 질문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두, 중간, 결론, 논리적 구조로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장. 저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기소개 써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 그걸 자기가 쓰고 싶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 문장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뭘 성장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거고요. 앞에 내용 중에 보면 진로 활동이 나오는데, 그 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래 희망과 연결을 해서, 만약에 천체 물리학자라면, 천체 물리학자라는 진로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장래 희망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는 이렇게 나오죠. 경기 북가고에 지원한 동기를 지원자의 관심 분야. 관심 분야는 여기 수학,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명, 지구과학, 정보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과학에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 지구과학에, 물리에 관련이 있다 그럼 물리에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학교의 교육 목표와 연관지어서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되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과 어떤 연구, 동아리 활동들에 대해서도 써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진정성을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된 예시를 한번 본다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동기죠, 동기. 왜 관심을? 중학교에 물리와 수학을 학습하며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뉴턴의 만물력 법칙과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배우며 우주의 이해를 하는데 수학과 물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는 이제 물리하고 수학이 되겠죠. 특히 이제 하나만 체크하면 이제 수학과 물리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경기 북가고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심화된 물리 수학 교육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별자리 관측 동아리와 같은 천문학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학교라고 생각하여 경기 북가고에서 천체 물리학의 뭐뭇을 탐구하겠다. 탐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2-1인데 문제를 보면 중학교 재학 중에 수학 분야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 이건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활동 주제, 활동 구분, 개인이나 모둠, 그리고 활동 시기, 기간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의 열정과 탐구력, 창의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활동 과정과 배우고 느낀 점,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서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모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인지 모둠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창의성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이런 식의 과정을 해줘야 실제 이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1에서 4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해라. 순서대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활동 주제,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무게중심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개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아니면 또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니까 2학년 2학기,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기 다른 기하 도구와 좌표 기법을 활용하여 도형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놓인다는 오일러 라인, 오일러 직선이죠. 오일러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이 과정에서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느꼈고 이런 식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 활동의 과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는 재학 기간 중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또는 정보 분야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용을 해라. 만약에 여기서 물리 분야를 선택했다면 물리 분야를 선택했고 학습 과정에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천체 물리학자면 천체 물리학과 연결된 주제로 작성하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조금 더 배우고 느낀 점이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본다면 행성의 운동과 만유인력과의 관계, 개인이 조사를 했고 2학년 2학기 2달을 했고 활동 내용과 느낀 점, 자연계 행성의 공전주기를 계산하여 케플러의 법칙과 만유인력과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모형을 제작하고 공식을 활용해 행성 간의 중력과 궤도 행성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모델링과 물리 법칙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내용들을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마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걸 하기 전에 공부를 미리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죠.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2-3번 내용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융합하여입니다. 자, 수학과 과학 정보 분야를 융합하여. 아까는 조금 전에는 수학 분야, 과학 분야, 이번엔 융합 분야죠. 마찬가지 똑같이 활동 주제, 활동 구분, 그리고 활동 시기, 자신만의 열정과 탐구력이 잘 드러나도록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2가지 이상의 분야를 융합하는 거죠. 수학과 과학을 융합하거나 과학과 정보를 융합하거나 수학과 정보를 융합한다거나 이렇게 융합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겁니다. 2가지 이상의 과정을 융합한 활동 주제로 설정하는 거고 융합의 의미와 과정을 강조하고 탐구해서 결과와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온실효과와 시뮬레이션과 탄소 배출량을 계산. 온실효과에 대한 내용은 과학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면서 이제 수학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학과 수학을 융합한, 특히 이제 온실효과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물리가 같이 섞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들을 융합한 내용들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 구분에서는 모둠이었고요. 2학년 2학기 3개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먼저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와 과학 시간에 학습한 열 전달 원리를 결합하여 온실효과를 이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실제 탐구 활동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그 탄소가 배출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한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융합적인 내용은 수학이나 과학을 융합하거나 그 과학도 마찬가지죠. 물리나 화학을 융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체 과정에 융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인데요. 4번 문제에서는 2-1부터 2-3까지 활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부터 2-3까지 내용 중에 수학을 할 건지 과학을 할 건지 융합을 할 건지에 한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깊이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 실제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글자를 여러 번 더 써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작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에 대한 건데요. 인성에 대한 건데 중학교 재학 중에 배려, 협력, 갈등 관리에 관련하여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아무래도 그 갈등 상황이나 뭐 협력 사례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규칙 준수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좋겠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배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동아리에서 별자리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관측 도구의 사용 우선순위를 두고 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자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각자의 의견을 듣고 관측의 목표와 시간 계획을 다시 세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체 물리학의 연구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장래희망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실제적인 느낀 점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준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실제 자기소개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기소개 작성할 때 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지 그거를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수학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겠죠.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 줘야 되고요. 중학교 전과정, 특히 뿐만 아니라 선행도 중요하죠. 중학교 전과정뿐만 아니라 선행 과정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실제 미적분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하는 게 아니더라도 수학 원이나 과정까지는 그리고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함수나 방정식, 확률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좀 선행에 관련된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학습의 심화도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학적 사고력을 강화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꼭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소집 면접 문제라든지 개별 면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수학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것.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신과 외신 간의 관계 또는 도형의 대칭성과 실생활의 응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탐구 보고서가 먼저 완성이 돼야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학인데요. 과학도 물리는 운동과 에너지의 전기회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화학도 원소나 화합물, 화학 반응, 생명과학은 세포나 생태계, 지구과학은 기후변화와 우주, 그 다음에 하나 있죠. 달의 위상 변화와 공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천체 물리학자다 이러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또는 블랙홀과 중력과의 빛의 굴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해보고 책도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써보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탐구 보고서를 미리 작성을 해 주셔야 실제 자기소개서의 관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탐구 보고서입니다. 이 탐구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탐구 관리를 기록할 때 주제를 선정합니다. 관심 있는 수학과 과학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회로의 에너지 손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장균 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천의 오염도를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때 탐구 과정에서는 문제의 정의, 그리고 가설의 설정, 그리고 실험비 계산, 결과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결과를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순서대로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 해본 거, 결론적으로 나온 거 분석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논리적으로 전개해줘야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보고서 작성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보고서 작성은 주제와 동기를 쓰고요. 탐구 과정과 결과를 써주고,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향후 뭘 할 건지, 이렇게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예시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물체의 낙하 속도와 공기의 저항 간의 관계. 제가 오늘 제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해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걸 이제 낙하 속도와 공기의 저항과의 관계를 한다 그러면 과정에서는 낙하 실험을 통해서 공기 저항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실제 낙하 속도에 따라 전기의 변이니까 실제 그 저항을 얼마큼 받는지에 대한 어떤 모양이 있겠죠. 낙하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공기 저항이 증가할수록 낙하 속도는 일정한 속도에 수렴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천천히 내려오든 빨리 내려오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속도로 내려간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창의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탐구보고서 외에도 독서활동 기록이라든지 생활기록부를 점검해 주는 건데요. 독서활동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독서, 예를 든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읽었다든지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교내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꼼꼼히 점검해보고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과학 실험이라든지 생활기록부에는 안 써져 있지만 수학 경시대회 준비는 실제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실제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과정들은 충분히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탐구보고서 준비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 중간에 나오는 구체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요. 경험과 성취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면접 대비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철저히 연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북가고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자기소개 쓸 때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3학년이 아니더라도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탐구보고 쓰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제임스 플렉스 대표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